일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힘드시겠어요. 육아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힘들지 않으세요? 사실 일이 크게 힘든 거는 없고요. 아무래도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다른 것보단 아까 전에 아침에 등원시키고 나서 하원을 또 여기서 받고 그다음에 퇴근 전까지 또 여기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기한테 미안하죠. 제가 일을 안 하게 되면 남편이 부담감이 당연히 커질 거고. 근데 이제 맞벌이의 장단점이 경제적인 자유가 일단 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 사고 싶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주되 시간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보태줄 수밖에 없죠. 그 워킹맘이 된 걸 후회하진 않으세요? 절대 절대. 안녕하세요. 인치한 거야? 지금 출근하시는 길이신 거예요? 애기 등원시키고 있어요. 혼자 막 뛰어가는데 괜찮아요? 저기서 등원하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럽죠? 네. 남편이랑 이렇게 연습을 했거든요. 사실상 어색해서 그랬는데 더 어색하네요. 애기 차 태우는 데가 여기서 좀 걸리나 봐요. 저희 집에서는 한 2분, 3분 거리. 그래서 저는 아침 9시쯤에 아기를 태우고 출근 준비를 하고 10시쯤에 이제 출근을 합니다. 애기는 몇 살인 거예요? 아기는 지금 5살이에요. 원래 교복을 입고 가는데 오늘은 자유복이라 가지고 교복을 안 입고 자유복을 입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버스가 없어질 때까지 흔들어주네요. 맞아요. 나름 보고 있기 때문에 봐줘야 돼요. 아기가 갈 때 이제 버스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었더니 엄마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밖을 보면서. 그래서 약간 더 열심히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애기도 보내셨으니까 이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저희 매장까지는 5분 정도 걸리고요. 원래는 도보로 이동하는데 오늘은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차량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아직 자기소개를 안 했잖아요. 아, 네, 맞아요.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커폰 죽전점을 운영하고 있는 32살 윤소원이라고 합니다. 여커폰이라고 하면은 네. 핸드폰 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 직영이다 보니까 14층에 본사가 위치해 있고요. 저희는 1층에 위치해 있어서 본사 직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 직영이면은 네. 그 직원이신 거예요? 본사 직영이긴 하지만 제 매장으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삐까번쩍하네요. 네, 아기가 오픈카를 좋아해서 오픈카를 구매를 하게 됐어요. 아, 이게 본인 취향이 아니에요? 저도 약간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아기 취향이 더 담긴 차량이에요. 제가 서울에 이제 결혼식 갔다가 오픈카를 탄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저는 이제 차를 바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모닝으로 운전 연습을 하던 때라. 그런데 이제 차를 바꾸면 나는 만약에 바꾸는 게 된다면 아, 요걸로 바꿔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오픈카로 바꾸게 됐어요. 설마 벌써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차를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차로는 뭐 사실상 안 막히면 1분 거리니까. 그래서 차로 이동하는 것보다 차량 대기 시간이 더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보로 이동하는 거를 더 선호하기는 해요. 왜요? 차단 시켜줄까요?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 그때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환불할 수 있으면 환불 신청하고 일단 신협 그 계좌번호랑 들고 와요. 출근하기 전부터 업무 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 이제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랑 친해져가지고 너무 잘해주세요. $40,000원대면 자급제거든요. 요거를 자급제랑 비교한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출근하자마자 손님이 왔잖아요.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어제도 오전에는 많이 바쁜 편이었어요.
편이었고 오늘은 좀 조용한 편이고 한 번에 우르르 왔다가 한 번에 우르르 빠지는 것 같기는 해요. 한 번에 우르르 오는 건 전부 다 이제 핸드폰 구매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필름 케이스 위주로 이제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휴대폰 구매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방금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휴대폰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이긴 해요. 근데 이제 아무리 사람들이 몰린다고 해도 핸드폰 가게 특성상 밥집하고는 다르게 손님이 하나도 안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마케팅 위주로 광고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당근마켓에 글을 하나 더 올린다거나 아니면 카페에 시세표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자체 제휴카드라던가 이런 걸로 휴대폰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판매업 자체가 하는 대로 벌어가기 때문에 뭐라도 해서 내 매장을 알리고자 검색이나 블로그를 많이 보고 오시거든요. 저희 매장 특성상.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여기 온 채팅들은 전부 다 문의 채팅인 거예요? 그렇죠. 밤에 보통 여커폰 카페에 시세표를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이 보통 활동하는 시간대가 아침에 일어나서 카페를 보거나 자기 전에 보통 휴대폰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대에 제가 올리는 편이에요. 그때 보고 이제 제 플러스 친구를 타고 들어오면 고객님들이 궁금하신 점,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어떻게 가격이 되나요? 라고 많이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편이에요. 여코폰은 제가 알기로는 500개가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특정 여기로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글마다 이제 성향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를 거고 고객님들이 클릭을 했었을 때 이제 뭐 인기가 올라가거나 뭐 내용들을 보고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이제 지점 바이 지점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점장님들이 다 올리시거나 직원분들이 올리시는 곳들도 있을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가독성 위주로 많이 올리기는 하거든요. 휴대폰으로 많이 보시니까 휴대폰으로 봤을 때 딱 눈에 띄게끔 올리는 편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통신요금 할인 카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사실상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고객님들이 휴대폰으로 봤을 때는 딱 한눈에 보기 좋게 중요한 것만 이제 딱딱딱 눈에 차게끔 정리를 해두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카드 발급을 직접 도와드리진 않아요. 근데 카드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고객님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카드사에 문의를 하시면 내가 휴대폰을 가입을 안 하더라도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요금에서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밝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애들도 좋아하고 다인 성격이면 정말 것도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뵐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방금은 뭐 해주신 거예요? 필름만 갈아주는. 저희는 이제 고객님들 만약에 개통해 가시면 언제든지 필름 케이스랑 이런 것들은 무료로 갈아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매장이 계속 있는 한에는 계속 무료로 갈아가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개통한 고객들은 필름하고 이런 걸 무료로 해준다 하셨는데 그럼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여커폰 자체에서 근무한 지는 9년 차. 사실 여커폰 자체가 브랜드화된 거는 2년 남짓이지만은 10년 전부터 이미 성지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커폰이 오래 안 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되게 오래전부터 유명한 성지로 활동을 해왔는 매장이에요. 그래서 믿고 방문해 주셔도 무방할 정도의 매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근속 연수가 꽤 되시는 편이긴 해요. 9년쯤 되셨으면 아예 다른 일은 해보시지도 않으셨겠네요? 일찍 취업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회계 쪽에 일을 했었어서 사무업 쪽에 있었고요. 회계사 사무실이나 이런 쪽에 짧게 일을 다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랑 안 맞는 일이어가지고 고객센터 쪽에 일을 했었었는데 사람들 상대하는 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근데 또 실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못 해먹겠다 하고 대리점으로 갔죠. 근데 대리점은 또 손님도 생각보다 너무 없고 하다 보니 지인분이 계신 지금 회사에 문의를 넣었고 면접을 보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짧게 좀 일을 많이 이직을 하셨나봐요. 맞아요. 20대 때는 거의 한 6개월 단위로 이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이 안 맞다기보다는 한 공간에 상사분과 있는 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뭐 모든 직원분들이 당연히 다 그렇겠지만은 저는 제가 위에 있어야 뭔가 일의 능률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격 좋을 때 전화를 드리거든요. 요거보다 싸지면. 그래서 그때 고객님이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솔직히 지금은 좀 비싸요. 연락 한번 드릴까요? 주말에는 전화 드리면 방문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또 여기서 금액이 너무 저렴해지면 바로 전화 한번 드릴 테니까 일단 이 요금액 생각하시고 제가 얼마 더 저렴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뒤에 한 대라도 더 팔아도 모자랄 판에 그냥 보내시면 어떡해요? 근데 사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는 게 기분이 좋기 때문에 고객님 입장에서는 4일만 기다리면 더 6만 원 정도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저는 지금 바로 개통을 하는 것보다는 고객님한테 신뢰도 형성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분이 다른 데 가가지고 덜컥 사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보통 저렇게 하시면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의 95% 이상은 돌아오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재방문율로 먹고 사는 것 같거든요. 소개 손님도 되게 많고 재방문 손님도 되게 많아요. 신규 손님도 뭐 당연히 로드 매장이다 보니까 많기는 한데 일단 재방문 그 다음에 소개 손님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럼 이렇게 한 대 팔게 되면 얼마나 남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0만 원 정도,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남아요. 많이 남는 거예요? 적게 남는 거예요 그게? 박리 담회인 편이긴 해요. 여기 매장이 월세가 월 300이거든요. 300이면 사실상 30대는 팔아야지 월세는 뽑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리점에서 근무하시거나 직영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가 마진을 굉장히 적게 남긴다는 거는 아실 거고 저희보다 당연히 더 싸게 판매하시는 곳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곳에서는 뭐 쟤네들 많이 남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라서 약간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박리 담회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사를 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가 서비스 측면이나 이런 것 쪽에서 좀 많이 세고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 좀 더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8만 원, 10만 원 남겨가지고 순수익은 얼마나 들고 가는 거예요? 순수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장이 2개가 있어가지고 한 개는 친동생이 맡고 있고 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원달 기준으로 900만 원 정도 들고 가고요. 동생 매장에서는 이제 오토로 돌리기 때문에 동생이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 200 정도 가져오고 있어요. 너무 갭 차이가 심한 거 아니에요? 오토 매장 정리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투자 대비해서 제 매장보다 작게 신경을 쓰잖아요. 시간 투자 대비하면 어떻게 보면 굴러 들어오는 수익이니까 부수익인 거라서 지점당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월 1, 200 정도 가져가는 거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밖에 안 들어요? 창업하는데? 나머지는 이제 본사에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상 제 2천만 원만 투자를 하면 다 본사 지원으로 들어오거든요. 결국에는 2천만 원이 매장 보증금으로 넣는 돈이기 때문에 투자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2천만 원 투자하고 매월 뭐 못해도 100만 원씩 가져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호갱 자가진단 요거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통신사 대리점에서 구매를 한다거나 기존 휴대폰을 반납해서 구매를 한다거나 제휴카드를 발급받고 구매를 한다거나 속된 말로 이제 호갱이라고 하죠. 아무 할인을 못 받고 혜택을 못 누리고 구매하는 거를 뜻하는데 뭐 사실상 제휴카드 같은 경우에도 안 좋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제 블로그에도 제휴카드에 대한 글로 많이 있거든요. 혜택 없는 상품을 쓴다라고 하면 30만 원 이상 썼을 때 최대 뭐 50만 원 이상이나 할인을 볼 수 있는 카드 그런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휴카드들은 확실히 좋긴 좋거든요. 근데 일반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자기 수당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변질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기존 휴대폰 반납도 대신 팔아줘서 고객님한테 현금을 쥐어준다라고 하면 좋은 거지만 뭐 예를 들어서 판매점 사람이 기계를 반납받고 30을 지원해줬어요. 그럼 내 기계값을 팔아서 30만 원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다, 이게 호갱이다 이렇게 단언은 할 수는 없지만은 기존 휴대폰 반납이나 제휴카드 뭐 발급받고 구매 이런 것들은 사실상 고객님들이 추가적으로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적인 건데 선심 쓰듯이 혹은 자기가 뭔가 베푼 듯이 하면은 그건 이제 호갱이다. 맞아요. 그거는 이제 무조건 걸러야 되는 거죠. 그거는 쓴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거고 당연한 거고 그게 무조건 호갱이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만 보고 뭐 이게 왜 호갱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근데 이제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이런 얘기인 거죠. 사실 폰파리를 떠나서 그 정도면 사기꾼 아니에요? 그렇죠. 뭐 폰파리, 그 다음에 차파리, 보험파리 믿고 걸으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인식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좀 억울해요. 뭐 그래도 인식이 나쁘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뭐 제가 그렇게 안 팔면 되는 거니까.
오전 일정이 끝이 나서 엔딩을 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워킹맘이 된 지 5년 차인데 육아하면서 일하기가 쉽지 않고 힘든 적도 많지만은 그만큼 더 즐거웠을 때가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부수적인 뭐 예를 들어가지고 급여를 받는다거나 그다음에 경제적인 여유라던가 이런 게 있음으로써 더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확실히 엄마로서도 뭔가 수익이 있어야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 길을 갈 것 같고요. 일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은 예비 워킹맘 분들이나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과연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육아에만 전념을 하셔가지고 일을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주변에 애기 엄마분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해드리고 싶은 말은 고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다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생각보다 이제 쉽고 생각보다 잘 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엄마는 강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모두들 돈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장 많이 하셨죠? 끝까지. 네. 다 얘기하신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